최근 교육부가 지방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수당 지급 문제를 두고 전현직 시의원들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고소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학부모에게 학교 폭력 사안임을 전달하고 조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업계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진학이 늘면서 지방대학은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대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희의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였던 한려대학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에 학생 수도 점점 줄면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폐교됐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광양보건대는 기사회생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신입생 충원율이 7%에 그치면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학생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학령 인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최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과감히 추진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재정 지원 권한과 대학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위임하고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결정했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등의 정보 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개혁안이 추진되면 대학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정책인 만큼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은 다양성과 공정성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가 획일화되게 했기 때문에 이 지방 대학과의 편차가 너무 커요.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반드시 이 대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일정한 돈들을 지자체에 쫙 나눠주고 각 지자체에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라고 했을 때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온 돈만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이나 경기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들은 거기에 더하여 일정 부분을 돈을 더 보태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둘러싸고 전현직 여수시의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 A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인수위 수당과 활동 사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 B씨에게 공개 사죄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 B씨는 A씨가 인수위 활동 당시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받은 점, 활동 사진 제출이 부족한 점 등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원장 A씨는 정당한 업무를 편법으로 이용한 것 마냥 주장하는 B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선 8기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수당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전남 여수에서는 두 시 의원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잡음이 생긴 배경에는 인수위 수당 지급 기준이 모호한 탓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8대 지방선거를 마치고 여수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전직 여수시 의원 A씨. 지난 7월 활동을 마친 뒤 수당으로 54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36일 출석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수당이 지급된 점에 대해 현직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원이 당시 지방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그때 이런 부분부터 첫 시행이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정부 지침을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위원회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없는 기간에 참여하면 교통비나 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 자격이 아닌 경우는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중앙부처는 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세부적으로 검토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일반법적인 법령은 없는 것 같은데 지자체위원회에 어떻게 개최해라 이런 상위법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애당초 지방의원을 전문위원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다 보니 지자체 판단에 맡겨지는 겁니다. A씨는 여수시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A씨가 지방의원 신분이 아닌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만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 전문위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인수를 구성하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당선인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성은요, 이제 당선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수당 관련 문제로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는 여수. 허술한 규정이 오히려 악용되거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더 촘촘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고소 사건과 관련해 광양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12일 교사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문자 내용을 받은 A 학생의 부모에게 괴아의 자녀에게 발생한 일이 학교폭력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창의예고 학교폭력 사건은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전담할 예정입니다. 한국창의예고 소속 교사 비모 씨는 지난 5일 졸업식이 끝날 무렵 학생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취재진에게는 학생에 대한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조선업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는 12일 호텔 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전남 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규제 애로 기업과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체 근로자 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체들은 외국인들의 비전문 취업 비자 고용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요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규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 산단과 전남 지역 이러한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관광 활성화와 우수 근로자 유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김 지사는 방콕 현지 호텔에서 현지 여행, 항공업계, 관광 분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세기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국 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수 근로자 유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측이 법인의 모든 재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선언하자 시민단체가 면허와 노선권을 반납해야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는 시내버스 업체가 면허와 노선권을 즉각 반납하고 조건 없는 사업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목포시가 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나 임시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완도 소안면 횡간도 북쪽 해상에서 승선원 9명이 탄 1,500톤급 화물선에 바닷물이 유입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완도 해경은 12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화물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비 함정을 급파해 승선원을 모두 구조한 뒤 바닷물을 빼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물선은 인천에서 출항해 동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긴급 수리가 끝나면 완도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80mm의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12일부터 13일 밤까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는 최대 8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각각 24%와 2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도 지역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환경부의 섬 광역상수도 공급에 신속한 추진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완도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섬 5곳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며 오랜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완도에 73억 원을 들여 급수차를 운영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대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가 오는 3월 10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올해 축제는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를 슬로건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AR 인생샷과 홍쌍리 명인의 쿠킹 클래스 등 기존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보다 감소한 1,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11일 22개 시군에서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36명까지 1,4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906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 1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청년 문화복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살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이며 1인당 20만 원의 문화복지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체크카드로 발급되며 지원금은 공연 관람과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 활동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이른바 농업 메타버스를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첫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열고 농업과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는 사례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과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해남군에 있는 빈집이 모두 71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1,913곳 가운데 실태조사를 거쳐 716곳을 빈집으로 확인했고 상태가 양호한 곳은 685곳, 철거가 필요한 곳은 31곳으로 분류했습니다. 해남군은 앞으로 철거가 필요한 곳은 조치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매입이나 임차 등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으로 전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모와 학생 모두 광양에 살고 있어야 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